일제가 현상금까지 걸었던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한국 전쟁 당시 북한 정권의 고위 인사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김원봉 이야기입니다. 김원봉은 조선 최고의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19년 의열단을 창설했고 일제 기관 폭파와 요인 암살을 추진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그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가 왜 북한을 갔을까? 사실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결말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독재, 핵무기, 끝없는 탈북 행렬, 인권 탄압, 3대 세습. 하지만 김원봉은 그런 북한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본 것은 1948년의 북한이었습니다. 아직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 북한, 아직 결말이 공개되지 않은 북한. 그렇다면 그는 왜 북한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는 분단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김원봉이 원한 것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통일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분단은 빠르게 굳어졌고 그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북한의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지금은 믿기 어렵지만 당시 일부 지식인들은 북한이 더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토지 개혁을 실시했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원봉 역시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김원봉은 북한의 독재를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북한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한 미래를 믿었던 것입니다. 셋째, 해방 이후 그는 정치적으로 점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좌우 대립은 격화됐고 중간지대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원봉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북한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김원봉은 단순히 월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의 고위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대한민국과 전쟁을 벌인 북한 체제의 일원이 됩니다. 그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비극을 안긴 체제에 대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김원봉은 지금도 가장 논쟁적인 독립운동가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더 아이러니하게 흘러갑니다. 김원봉이 선택한 북한은 그가 기대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점점 김일성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선택했던 많은 인물들 역시 체제 안에서 사라집니다. 김원봉 또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김원봉의 삶은 단순한 영웅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배신의 역사도 아닙니다. 독립운동가, 월북자, 북한 정권의 고위 인사,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시에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김원봉은 일본과 싸운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김원봉을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하나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는 것과 그 선택의 결과를 정당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봉은 독립운동가였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한 인물이었을까요?